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한 여인. 레이스가 고급스럽게 둘러진 드레스와 화려한 장신구는 여인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가녀린 오른손을 내밀어 반지를 끼려는 모양을 보아 이 장면은 결혼식의 한 장면으로 추측됩니다. 많은 이의 축복과 축하를 받아 행복하고 기뻐야 할 결혼식. 하지만 신부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죠. 과연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명화는 바실리 푸키레프의 어울리지 않는 결혼입니다. 가로 136.5cm, 세로 173cm의 이 그림은 결혼식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실제 한 커플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그려진 그림인데요. 사실 그림 속 면면을 살펴보면 약간 이상합니다. 아리따운 신부 옆에 서 있는 남성. 신부에 비해선 나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신부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바로 신랑이죠. 주름이 자그란 이 남성은 좋은 양복을 입고 리본으로 멋을 부린 채 가슴에는 황실 훈장을 달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한껏 치장한 모습이죠. 이와 반대로 신부는 매우 어립니다. 배꼽같이 하얀 드레스 옆으로 행복과 순결의 의미를 가진 은방울꽃을 가슴에 달고 있죠. 머리 위 화환에 있는 은방울꽃들은 아직 피어나지도 않았는데요. 그의 아름다운 얼굴과 대비되게 눈가는 어딘가 부어있고 슬퍼 보입니다. 신랑이 든 초는 높은 곳에서 타오르고 있는 반면 신부의 초는 턱없이 아래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아 결혼에 대한 둘의 감정은 극명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그림이 그려진 19세기 중반 러시아 사회에서 나이 든 남자와 어린 신부의 결혼은 꽤나 흔한 일이었습니다. 돈과 권력 때문에 소위 거래에 의한 결혼이 암암리에 성행했죠. 그림 속 여인 역시 가난한 집의 자녀였는데요. 거의 팔려가다시피 나이 많은 부유한 노인의 신부가 된 것이죠. 그러한 사실을 알고 봤을 때 그림 속 다른 모습들도 눈에 들어옵니다. 신부를 둘러싼 남자 하객들을 살펴보면 결혼을 축하하는 표정이 아닌데요. 왼쪽 두 남자의 시선은 신부의 오른손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제가 반지를 끼우려는 장면을 통해 신부가 이 거래를 받아들일지 말지가 가장 큰 관심사임을 드러내고 있죠. 또한 신랑의 옆으로는 노파가 한 명 서 있는데요. 이 인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혹자는 이 결혼을 주도한 중매인이라 말하는데요. 이 결혼 거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는 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는 노파가 쓴 모자 화환에 집중한 해석도 있습니다. 신부의 화관처럼 풍성하지는 않지만 분명 화관을 올린 베일을 쓰고 흰 천을 두르고 있죠. 이를 신랑의 죽은 전부인의 모습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남편은 사별로 전부인을 떠나보내고 느지막한 나이에 거래를 통해 새 결혼을 맞이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노파의 표정이 조금은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그림에 또 다른 노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결혼 주례를 진행하는 사제 등 뒤에 말이죠. 이 인물 또한 중매인으로 해석하느냐 또 다른 전부인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 그림의 의미는 매우 다르게 보입니다. 신부의 등 뒤로는 한 남성의 얼굴이 눈에 띄는데요. 늙은 신랑이 못마땅한 듯 팔짱을 낀 채 째려보는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다름 아닌 이 그림의 작가 푸키레프입니다. 그는 왜 날카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그림에는 실제 사연이 있습니다. 세르게이 바렌초프라는 한 남자는 소피아라는 여성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가난했던 그는 거래온이 성행하던 당대 분위기 사이에서 자신의 사랑이 부유한 집에 팔려가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해야 했는데요. 이 슬픈 사연은 표토르 쉬멜코프라를 통해 친구인 푸키레프에게 전해집니다. 이 사실에 분노한 푸키레프는 그림을 남기기로 결심하죠. 때문에 이 그림에선 표토르와 푸키레프 모두가 등장합니다. 푸키레프는 불만에 찬 채 신랑을 바라보고 있고 친구 표토르는 우리를 응시하며 이런 뜻을 전하는 것만 같죠. 이게 정상으로 보입니까? 이 그림이 그려진 1860년대 초 러시아는 대변혁과 전환의 시기였습니다. 혁명과 전쟁을 통해 기존의 사회가 붕괴되고 계급사회가 변화했는데요. 혼돈의 시기 속에서 러시아에도 자유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혼돈과 자유 속에서 기존의 황실과 귀족사회 그리고 민중이 마구 뒤섞였죠. 푸키레프는 이런 시대 상황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민중들의 눈과 귀가 되어 러시아의 아픈 시대상을 화폭에 담았죠.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동시대의 생활상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진실되게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는데요. 때문에 고대의 신들이나 이상적으로 미화된 영웅의 모습이 아닌 도시 노동자와 농민을 포함한 당대의 인물들의 생활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담기 시작했죠. 푸키레프는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늙은 신랑에게 어쩔 수 없이 시집가는 가난한 신부의 비참한 삶을 화폭에 담았는데요. 남의 이야기긴 했지만 당대의 결혼 거래를 통해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일이 흔했기 때문에 이는 곧 푸키레프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그림을 통해 당대 결혼 풍습을 짚으며 암울한 시대의 모습을 비판하고 저항했죠. 이 그림은 어울리지 않은 결혼을 그린 후 10년이 지난 후 그린 그림입니다. 이 또한 결혼 풍습과 관련된 모습인데요. 신부의 가족으로 보이는 여성들은 물건을 보여주고 정리하는 데 정신이 없습니다. 반대로 신랑의 가족으로 보이는 남성들은 거드름을 피거나 문서를 가지고 물건들을 검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작품의 제목은 지참금 목록으로 혼수품을 둘러싼 불공정한 관계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푸키레프는 이처럼
지속해서 불공정한 결혼의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냄으로써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을 담아냈죠. 당시에는 더불어 이런 시대 문제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 결혼은 공개되자마자 나라에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실제로 이 그림이 유명해지면서 그림 속 늙은 신랑과 어린 신부의 결혼은 취소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을 준비하던 늙고 부유한 장군들이 잇따라 결혼을 취소하는 해프닝이 일어났죠. 이 그림 덕에 포키레프는 단숨에 큰 명성을 얻게 되는데요.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회 문제를 담아내는 그림들을 탄생시키며 그림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움직임을 끊임없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노력은 후대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나 19세기 후반 러시아의 미술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러시아어로는 방랑자를 뜻하는 이동파는 러시아 곳곳을 순회하며 민중들의 삶 속에 들어가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림은 황제와 귀족 등 지배계층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가난한 농민도 노예도 그림을 감상하고 평가할 권리가 있다. 이들은 예술이 특정 계층의 사람만의 소유가 아니라 동시대 모든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러시아 사회에 반발하여 예술을 통한 민중 계몽을 위해 앞장섰죠. 포키레프에게 그림은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었고 시대를 저항하고 삶을 변혁하는 무기였습니다. 불의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더욱 사실적이고 비판적으로 세상을 바라본 바실리 포키레프. 그의 시선이 담긴 그림은 시대를 바꾸는 힘이 있었습니다. 문제투성이의 세상을 노려보는 그림 속 포키레프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